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그냥 편하게 할게요. 선진지 탐방이라고 했는데, 선진지는 아니고요. 네, 괴산과 마찬가지로, 네,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저것 애쓰고 있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이제 좀 궁금하시다고 해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좀 이따 오실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특징이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극구 안 오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강의는 안 시킬 테니까 질의응답만 좀 해달라고 해서 근데 또 제가 요새 정신이 없다 보니까 10시로 착각을 해서 10시에 오라 그랬다가 커피 한잔하고 다시 가셔서 좀 이따 또 1시 반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협동조합 이사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작은 학교 살리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역할들이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여기 남해로 내려왔고요. 상주 중학교, 여기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한 것 자체가, 상주 중학교에 이제 상주 중학교가 대한학교로 바뀌면서, 대한학교 바뀐 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남해군도 대표적인 소멸 위기 지역이고요. 남해군 중에서도 상주면이 이제 인구가 가장 적어요. 1,700명, 제가 내려왔을 때 한 1,700명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한 17명이었고요. 정원이,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한 30명대였어요. 어쨌든 이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마을 자체가 이제 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대한교육 특성화, 경남 최초의 이제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변하면서, 그때 이제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한 3, 4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이제 이곳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대한교육 학교에 보냈고, 제가 이제 상주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1기하고 2기 학부모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마을과 학교를 같이 연결하는 일들을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나 이제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고동락 협동조합은 이제 뜻은 거창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닌 연대하는 삶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죠.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개인 소비적 삶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 이런 마을 공동체를 꿈꾸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미션이고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학교, 그다음에 이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 어쨌든 이 소멸 위기의 마을을 다시 이제 좀 활력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요 4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어떻게 마을 공동체 내에서 좀 활성화시켜서 재구축할 것인가가 이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이거는 이제 2,500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00명 정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면 마을에, 예전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을이 어느 정도 그래도 물론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을이 되려면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유지가 마을 내에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2,500명. 이거는 이제 지금 조합원 수가 210명인데요. 조합원 2,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마을 주민과 조합원 2,500명을 목표로.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요거 30명은 이제 상근자를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매출은 이제 2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이제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에서 한 210명 정도 지금 조합원으로 돼 있고요. 상근 직원은 7명, 비상근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대략 10명 정도, 그다음에 이사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상상놀이터, 아이들 돌봄, 이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동회관이라고 도시락 반찬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간이 좀 작아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쪽 바로 빵집 옆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제 7월 7일, 7월 8일 정도에 이제 오픈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동회관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 돌봄 급식도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상주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인근의 미조 초등학교 유치원 두 군데 이제 그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이제 돌봄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그 마을 학교라든지 이제 교육 사업, 이제 여름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 문화예술 캠프나 이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교육청하고 그 연계해서 가족 캠프하고 이제 청소년들 2박 3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하루짜리 그 캠프를 열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2박 3일 지역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 그 숙소를 이용해서 거기가 이제 숲이나 그런 것들이 잘 조성돼 있어서 바다하고 연결하는 그런 교육 캠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특산물 판매 사업하고 이제 여기 마을빵집 동동,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다락론 사업입니다. 경남도가 그 다락론은 아시죠? 층층이 평야지대가 아니고 여기는 대부분 다 이게 다 다락론, 다락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다 방치되거나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점차 농사를 못 짓고 뭐 경관식물을 그 심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거나 그러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경남도에서 이제 이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다락론이어서 그걸 이제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역은 뭐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 이게 사업을 중심으로 고민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이제 뭐 30만 원, 40만 원 받고 대부분의 마을 그 교육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저기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공모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진보교육과 바뀌면서 이제 혁신교육이나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이제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쨌든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모델도 이제 좀 구체화해 나가고 거기에 인건비 지원이나 이제 사업개발비 예산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이제 좀 자립 기반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2020년도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았고 올해 이제 6월에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며칠 전에 이제 최종 그 4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좀 인증을 받아서 보다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이제 구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사업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배경들은 뭐 쭉 아까 설명을 해서, 예, 이렇게 과정들, 2016년도에 이제 상주중학교가 대안학교로 바뀌면서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상상 놀이터. 입구에 보면 이제 조그만 저희가 사무실 겸 이제 아이들 놀이터를 마련해서 이렇게 같이 했고요. 중학생들은 이제 기숙학교다 보니까 일요일 날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이제 식당을 운영을 안 하니까, 예, 일요일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편의점이나 거기서 식사를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좀 밥을 해 먹이자 해서 매년 이제 이 중학생들을 위한 밥 먹는 데이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예,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상상놀이터 매년 송년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다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캠프 사업도 했고요. 예. 지역에 있는 이제 수산물이나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이제 도시에 있는 소비자 조합원들이나 도시민들한테 이제 연계해서 판매하는 지역 축제도 했고요. 예. 동동회관은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로 마련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좀 작아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제 커뮤니티 공간은 주로 이제 마을 빵집을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빵집은 이제 작년도에, 예, 했고요. 예, 다락농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제 두명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 다락농 사업하면서 가장 이제 의미 있었던 게, 아이들이 이제 텃밭 체험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논 체험들은 요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잖아요. 30, 40대들도 논에 들어간 경험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꺼려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체험 활동도 하고, 또 다락논이 굉장히 생태적으로도, 예, 중요한 자원이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논생태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저렇게 가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조사도 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보물섬 인생학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지는 마련이 돼 있고요. 내려오시다 보면 남해금산에 이렇게 좀 여기에서 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제 부지는 마련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거하고 교육문화 공간 조성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성인 대상 교육과,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제 지금 우리가 캠프 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숙소나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마련되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요. 임대주택이 한 24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양주택이 한 16세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숲 조성하고, 이제 생활 SOC로 해서 이제 교육센터나 이제 도서관, 마을 도서관, 이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H하고 업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협약은 마무리됐고, 이제 6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제 관건이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이제 최근에 마무리돼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가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가 이제 지금 보물섬 인생학교 프로젝트 공간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락논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
생태 텃밭하고 이제 한 800평 정도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그쪽에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 단지는 이제 거기다 조성을 하고 이제 이쪽에 다락농까지 연결을 해서 바닥까지 쭉 연결을 해갖고 이제 그 인생학교의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7월 정도에 이제 공모가 발표가 되면 이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사업 방향은 이제 이렇게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 그 다음에 공간 운영 사업, 돌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판매 사업과 지역 활성화 이렇게 5가지 축으로 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 마을에 없는 부분들을 하나둘씩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진 안 찍어도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오늘 저희 어미진 선생님 통해서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사업은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이나 이제 외부 그 정부 기관이나 이제 뭐 지자체, 뭐 그 교육청 여기에 의지하다 보면 이게 뭐 한마디로 잠깐만 이렇게 삐끗하면 이게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자립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경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따 작은 학교 살리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또 많이 와 계신데 주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아까 그런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도 한 3분의 2 정도는 아이들하고 엄마만 지금 와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빠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에서 아빠는 돈 벌고 엄마하고 아이들은 이제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고 올바른 방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와서 좀 살 수 있는 그게 되려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여기 귀촌하신 분도 있지만 혼자 와갖고 이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연계해서 뭐 직원으로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사업화하는 것들을 같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가 3개거든요. 이제 요번에 하나 만들면 이제 지점을 만들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거동락 협동조합은 허브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 빵집이나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교육 사업이나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동조합에 갖고 들어와서 초기에 기반을 이제 같이 닦고 그러면 이제 자립 기반이 생기면 그것들이 이제 그 협동조합에 일부 기여를 하고 일부는 이제 자기들이 그 성과들을 쉐어하는 개념으로 이 협동조합은 허브 역할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조직체들이 사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연결하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마을학교나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시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들도 많고 또 뭐 회계도 해야 되지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경제 조직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했던 여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영역에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그 해나가는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자립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은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해서 이 마을에 더불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공동체 이 3가지 축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사업 조직으로서의 그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서의 역할. 단순하게 협동조합이 사업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그친다고 하면 이제 뭐 일반 그 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그냥 동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이 추구하고는 있는 방향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축,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동고동락과 사업 조직으로서의 동고동락의 두 가지로 좀 바라보면 저희는 이제 그 기존 시장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 개척. 그러니까 마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협동조합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마을에 없는 부분들, 빵집도 마을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이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락 아이들 이제 돌봄급식, 또 이제 식당 지역 내 식당에서는 뭐 단가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제일 바빠요, 식당들이. 여름에는 뭐 해수욕장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렇고, 겨울에는 이제 전지훈련 오는 저기 축구부 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돌봄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단가도 안 맞고, 그 역할들을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필요로 하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처럼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최신의 그 다음에 첨단의 그런 산업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지금 빨래방이 없거든요. 만약에 좀 더 저희가 되면 이제 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이제 이불 빨래나 그런 게 힘드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또 관광지다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그런 빨래방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나마 좀 유리한 게 관광지고 지역 주민들이 또 잘 이렇게 그 괴산도 그럴 거야 아마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죠 집들이. 근데 여기는 어촌 마을이고 이렇게 해수욕장 중심으로 4개 마을이 이렇게 그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지금 한 면이 지금 1,700명, 1,650명, 1,700명 수준인데 인구가 대부분의 4분의 3 정도가 한 5분의 4 정도 되겠구나.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갖고 아까 저기 금산 내려왔을 텐데 그 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작은 지역에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하기도 좋고 이제 여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다양한 그 생활권이죠 한마디로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아닌 기존 시장의 확장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중심이 아닌 주변부 또는 외부 그리고 협동조합이 뭐 많은 자본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그 민주적인 운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 1,000만 원 내고 누구는 10만 원 낸다고 해서 1,000만 원 낸 사람이 그 영향력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1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것보다는 이제 노동 집약적 사람 중심 사업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마을 경제, 생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공동체로서의 동고동락은 이제 흔히 이제 공동체 하면 나와 뜻과 나의 이상, 나의 가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 그것들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런 공이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동체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증여하는 것.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가족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공동체도 그런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기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그냥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 공동체를, 물론 그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퍼센트가 저는 한 20, 30%만 돼도 그 공동체는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그 기꺼이 우리가 받은 것들을 뭐 기여하고 그걸 내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마을에 다시 계속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여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협동조합을 하면서 한 6, 7년 이렇게 살아보면, 이게 때론 힘들고,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건데,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지금 조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고 느끼는 거지만, 여기서 성장했다라는 것들, 저 스스로도 제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꼈고, 우리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때로는 또 기쁘고, 저희 동고동락의 이름 자체가 저희가 그래서 이름을 잘못 줬다고 그래요. 동락을 먼저 짓걸. 동고부터 져갖고 고생만 직질나게 하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때론 힘들고 또 때론 같이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에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특히나 조합원 공동체는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다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와서 들어왔다 실망도 하고 또 뭐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또 다시 그 과정들을 겪다 보면 또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하고 또 주인으로 참여하고 그런 과정으로 조합원 공동체는 어쨌든 조합원이 주인으로 가는 여정들을 만들어 주는 게 또 그 협동조합의 활동가들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인 삶, 이웃과 경쟁해야만 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다른 길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은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 대부분들이 다 경쟁교육 그리고 그런 도시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좀 지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속에서 잘 녹여내면 좋은 공동체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협동조합 소개는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남 남해가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상주 중학교도 아까 17명이었고 상주 초등학교도 이제 30명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주 중학교가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했고 이제 그 대한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이주해서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초기에 협동조합 준비를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상주 초등학교가 이제 지금 이제 미조 초등학교 간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이제 행복학교가 경남형 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같이 행복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이제 혁신학교로 바뀌면서 그런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주하는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서 저렇게 이제 다모임이나 이제 마을 교육 과정들도 이제 학부모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가 같이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도 읽고 이제 마을과 또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할지 이제 모색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회는 꾸준히 지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인문학 강좌들 매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조한혜정 교수님이나 김승철 선생님 그런 분들 모셔서 이제 강의도 하고, 군수하고 이제 교육청장이죠. 네, 교육청장 저기 같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주제로 이제 같이 토크쇼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상주중학교가 이제 무지개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인데요. 예, 저희하고 같이 1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대안교육을 떠나서 대안적인 삶, 예, 뭐 사회적 경제가 뭐 대안적인 삶의 모델, 완벽한 모델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 이게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향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매년 강의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그런 성과들이 모여서 상주면이 이제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면이 돼서 예, 우수상도 받고, 예, 행정안전부 공동체 우수 사례로도 이제 좀, 네,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 오셨네요, 뒤에. 같이, 예, 그때 참여를 했던.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경남 고성하고 남해가 이제 시범 학교로 선정이 된 이유가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진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요게 이제 시범 사업 하면서 그 도가 이제 5억, 그 다음에 교육청이 5억, 경남도 교육청이 5억, 그 다음에 남해군이 이제 그 임대주택을 만드는 부지하고 이제 저기 건설비 5억, 그렇게 해서 이제 총 한 17억. 근데 그 건설 때 좀 더 돈이 들어갔고 총 예산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상상놀이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주택도 5개 해서 이제 그 작은 학교 살리기에 이제 학교 전학 온 학부모들한테 이제 공공임대주택 5세대를 제공하고 거기 커뮤니티 공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주 초등학교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 지원을 해서 이제 공간 리모델링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이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정이 돼서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상주초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이제 지역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추진위원장 맡고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지역의 이제 단체장들, 지역 주민들 이제 대표들, 학부모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상주초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협의체는 이제 군,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 이제 담당 장학관인가요? 장학사인가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기 지역의 대표 한 분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어떤 지향을 갖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지역 마을 내에서의 학교와 이제 마을의 중심적인 고민들을 담아내는 기구였고,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협의체는 이제 임대주택 짓는 그런 뭐 설계라든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주민들 선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나누어서,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예, 모색하는, 예,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방향을 설정하면서,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의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집 주겠다, 뭐 일자리 주겠다,
아니 뭐 장학금을 뭐 얼마 주겠다. 뭐 어떤 학교는 뭐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 중심으로 다 대대적으로 이제 TV에 알리고 이제 신문사에 그런 보도자료 나가고 이제 그런 형태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혜택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혜택이 더 큰 데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 화천군인가 어딘가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는 더 큰 혜택을 막 이야기해서 그럼 또 그분들은 더 큰 혜택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반짝 그냥 학생 수 늘어나고 마을 주민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대대적인 유치 홍보는 지향을 하고 저희가 내세웠던 거는 이제 이겁니다. 상주초가 혁신학교고 상주중학교는 대안학교고 또 그 창선에 남해군에 있는 창선 원래는 이제 상주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조건들이 안 맞아서 이제 창선에 갔는데 창선면으로 갔는데 보물선고가 이제 대안학교거든요. 국립형대안학교에서 이제 이쪽에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혁신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걸 중심적으로 이제 저집합 설명할 때도 우리 혜택 없고 그래서 뭐 따로 뭐 장학금을 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그 동창회, 동문회 뭐 지역에 있는 단체들 동원해서 막 모금하고 이제 그런 저기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조금씩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학교 중심보다는 아예 마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을 버리고 농촌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그냥 초등학교 때니까 아이들 그냥 몇 년간 그냥 행복하고 작은 학교에서 좀 여유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일시적인 생각들보다는 부모도 삶을 전환해서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집합 설명회 때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되려면 사실은 초등학교가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토를 그렇게 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나 뭐 그런 그 정말 혁신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을 이제 학교 내에서 그런 교육 과정의 변화나 혁신 없이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기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이끄신 분이 이제 오신 교장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들인데, 요 세 가지 저희가 이제 교육 약속 요 세 가지를 오시는 학부모들과 이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요거다. 이제 온 마을이 돌보는 것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마을 교육 과정들을 만드는 과정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과 또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문기사에서 여기 편집하신 거에 나오지만, 이제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말하기 좀 그러네.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걸 워낙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영학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그냥 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차원이면 뭐 쉬운 과정일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이제 외부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외부의 그런 압력들이나 교육청이나 이제 그런 부분, 저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교장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선생님들 스스로 왜 마을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고민하고, 좀 열린 자유롭게 한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런 것들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저도 솔직히 이제 처음 할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마을 공동체 연구회 만들면서 2018년도에 이제 같이 그 시작은 했지만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소수,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왜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뭘 굳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케어하고 내 수업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왜 굳이 마을하고 연결돼 돼? 내가 왜 그 방과 후 시간까지 마을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마을 교육과정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저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를 통해서 점차적인 됐지만 사실은 이게 완벽히 열렸다라고는 보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저기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확 그야말로 좀 뭐랄까 변화의 과정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좀 했던 데에 좀 큰 역할들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주초가 이제 초등학교 36명에서 지금 63명으로 이제 3월 기준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네. 새롭게 이제 집 구하기가 지금은 힘들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하고 아동만 이제 이주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학부모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작은 학교 설리기 이제 그 입학 설명회나 이제 상담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마을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과 같이 텃밭 농사도 같이 짓고 그 다양한 활동들, 정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은바지 클럽이라고 해갖고 그 해수욕장을 매번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학부모들과 같이 이제 해수욕장 청소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학부모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 향후 과제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상상 놀이터는 원래 그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면서 아동 돌봄 센터로 그 지정이 이제 군하고 협의해서 아동 돌봄 센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남도 예산이 이제 올해 삭감이 돼서 지금은 그냥 저희 자체 예산하고 이제 그 생활터전학교라고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 그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이제 상상놀이터를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아동 돌봄 센터로 지정을 돼서 그러면 이제 상근 그 일자리하고 그 돌봄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 이제 뭐 간식 그런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역이 혁신 교육을 중심으로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꾸려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더 혁신적인 교육들, 도시와는 차별화된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내가는 것들은 이게 사실 한두 해 이게 삐끗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을 학교 운영도 좀 더 다양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 좀 살 수 있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좀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이나 이제 관광사업의 일자리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임대주택 확대. 아까 이제 인생학교에 들어가는 임대주택 LH 연계하는 그런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이제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빈집 리모델링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는 이제 기존의 원주민과의 이제 조화. 그러니까 초기에 내려온 분들은 이제 어쨌든 원주민들과의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이제 귀촌한 커뮤니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존의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 하려고 하는,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굳이 필요성이 별로 없고, 우리 처음에 내려온 사람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에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의식적인 좀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약화가 돼서,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마을에 체육대회나 뭐 마을 잔치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나 마을 주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저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미비해서 이제 올해 체육대회가 이제 10월에 있습니다. 면 체육대회가. 그때 이제 귀촌한 주민들하고 같이, 기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좀 마을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차별적 가치와 지향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소멸 위기에 요즘 소멸 위기 이야기 하는데, 지자체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해군이라는 지자체가 사라져서 하동군하고 인근의 사천시하고 지자체는 합칠 수 있겠지만 마을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자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마을이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도시와는 다른, 또 다른 마을과는 다른 뭔가 차별적인 가치와 지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경쟁교육, 혁이 아닌 이제 혁신교육,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육의 본질로 나아가는 삶의 교육의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소비 경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경제를 실현하는 것들, 공동체적인 경제죠. 그 다음에 개인적 삶이 아닌 공동체적인 삶. 그래서 이제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좀 이러한 공간이 되면, 도시의 그런 경제 중심의, 그리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어쨌든 그것에 그런 지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농촌이나 어촌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농촌은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동고동락이 하나의 역할들을 해내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